새벽 4시 병원 복도는 고요합니다. 오직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이 시간, 저는 종종 이곳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항상 조용한 신호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그 음식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작은 습관 하나, 그 미세한 균열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 아버지를 잃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 평생 비타민의 상징이라고 믿으며 드시던 그 주스였습니다. 진호야, 이거 참 상큼하네. 그 말씀을 끝으로 아버지는 컵을 놓치셨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응급실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60대의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것,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제가 만났던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63세 남성이었습니다. 퇴직 후 홀로 사시는 분이었죠. 하루 중 유일하게 기분이 나아지는 시간이 점심에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번뿐인데요. 진료실에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젊었을 때의 거의 2배 수준, 당화 혈색소 수치도 위험 범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라면, 흰 국수, 흰 빵과 같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그분의 혈관을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몸은 정제 탄수화물에 대해 20대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혈당 상승폭이 더 크고 내려가는 속도는 더 느립니다. 췌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분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때는 이미 혈관 곳곳에 손상이 축적된 후였습니다. 다음은 69세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느라 항상 피곤하셨던 분이죠. 식사는 대부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튀김이나 가공식품으로 때우셨습니다. 선생님, 빨리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뇌혈관 검사 결과 주요 혈관이 60%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계셨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였습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이것들은 소리 없이 혈관 벽에 쌓입니다. 삼겹살, 소시지, 튀긴 음식들, 지친 몸을 달래준다고 믿었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가장 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집 근처 마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주들 손을 잡아주던 그 손으로요. 마지막 분은 67세 여성분,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사셨던 분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소식하시고 설탕은 절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던 100% 과일 주스,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건강한 거잖아요. 천연이고 비타민도 많고요.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간과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와 주스로 마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씹어먹는 과일은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듭니다. 하지만 주스는 다릅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는 혈당을 통과일보다 23배 빠르게 올립니다. 60대의 간과 췌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결국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그 주스가 가장 먼저 간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주의하며 살아왔다는 것, 극단적으로 나쁜 식습관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몸이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60대의 몸은 20대, 30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췌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분비되더라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 혈관이 노화합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혈압 변화에 취약하고 염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넷째,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은 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의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60대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식습관이 이제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떡, 국수,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60대의 췌장은 이런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될수록 혈관은 손상되고 당뇨 위험은 높아집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현미, 통밀,
귀리, 보리와 같은 통곡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섬유질이 함께 있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합니다. 두 번째는 고지방 가공식품입니다. 삼겹살, 소시지, 햄, 베이컨, 튀김류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지방들은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60대에 약해진 혈관에는 치명적입니다. 고기를 드시려면 살코기 위주로 조리 방법은 굽거나 삶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액상 과당 음료입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가당 커피,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은 빠른 당 흡수를 유도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건강한 선택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0대의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첫 번째는 막힌 혈관을 여는 채소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양파가 뇌졸중과 심장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반 개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먹기 어려우면 볶거나 구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반 개가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대사를 깨우는 슈퍼푸드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전신 염증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든 60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의 영양소는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환자분들 중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피로도가 줄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통곡물입니다. 흰쌀을 현미로, 흰빵을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통곡물의 섬유질은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립니다. 급등과 급락이 없어지면 췌장의 부담이 줄고 혈관 손상도 줄어듭니다. 여러 환자분들이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마지막은 노년의 작은 약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견과류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매일 아침 한 줌 대략 7개에서 10개 정도만 드셔도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견과류가 심장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 작은 습관으로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 아침에 과일 주스 대신 물 한 잔 마시는 것, 저녁 식탁에 양파 반 개를 올리는 것,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한 환자분은 라면을 끊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먹는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삼겹살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기름기를 제거하고 채소와 함께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60대 건강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아버지가 단 1년만 먼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작은 지식 하나가 쓰러지는 순간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논문 때문이 아닙니다. 학문적 성취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평생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로서 전하는 진심입니다. 60대의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활력있게,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봐야 하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모님, 친척 어르신,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60대의 식탁은 인생의 마지막 곡선을 바꿉니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들이 제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